대학 시절부터 친하게 지내던 학교 선배와 뒤늦게 연애를 시작해 결혼까지 하게 된 남 씨. 하지만 남 씨의 결혼 생활은 시작과 동시에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바로 건강했던 남편이 결혼 6개월 만에 뇌암 사기 진단을 받은 겁니다. 더 큰 문제는 시가에서 남편의 병간호는 전혀 도와주지 않은 채 돈 얘기만 한다는 건데요. 생각할수록 화가 나서 조언을 얻고 싶다며 사건 반장에 제보를 하게 됐다는 남 씨. 대체 이들 가정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자, 오늘 사연도 우리 사방 가족께서 직접 또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너무 안타깝고 또 화도 났던데요. 일단 차근차근 들어보죠. 네, 일단 남 씨랑 남편은 20살 때 대학교 동아리에서 만났습니다. 그때는 그냥 오빠 동생 사이로 지내다가 2년 전부터 연인으로 발전을 했는데요. 워낙 오래 알기도 했던 데다가 남편의 착한 마음씨에 푹 빠졌고 또 둘 다 나이도 있었기 때문에 연애 6개월 만에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준비 과정에서 시가에 빚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돼서 시가 빚 2천만 원 정도를 남 씨가 갚아주기도 했습니다. 당연히 시가로부터 도움받은 건 하나도 없었지만 그래도 남 씨는 그냥 남편이랑만 둘이 잘 살면 된다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불만도 딱히 없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행복한 날들만 꿈꾸면서 결혼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자, 결혼 6개월 차면 정말 박 변호사님 네. 얼마나 깨가 쏟아지는 때입니까? 제일 좋을 때죠. 예. 자, 그런데 자, 그러면 언제부터 이 남편 건강에 적신호가 들어온 거죠? 6개월 정도 됐는데 이 남편이 강사였어요. 강사인데 어느 날 좀 말이 좀 어눌어눌하게 나오면서 뭐가 문제가 좀 있나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고 이 치아에 문제가 있다 생각해서 치과 진료를 받았는데 발음이 이상하니까. 발음이 안 좋으니까 어눌어눌하니까 그런데 치과에서도 별다른 문제가 없다라고 해서 뭐 한 달만 좀 기다려보자. 한 달만 기다려보자. 계속 좀 기다리다가 뭔가 이 병을 알게 되는 걸 놓쳤는데 나중에 가보니까 갑자기 한쪽 다리도 조금 절고요. 아이고야. 말도 좀 더 어눌해져서 큰 병원에 갑니다. 가보니까 뇌에 종양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대학병원을 가니까 뇌암 사기 진단을 받게 됩니다. 세상에 이게 무슨 정말 신혼부부인데 결혼 6개월 만에 신랑이 뇌암 그것도 사기. 아이고 이거 소장님 치료는 잘 됐습니까 그럼? 너무 힘든 치료 과정 중이라는 게 충분히 예상이 되죠. 그러니까 맨 처음에는 병원에서 이거 너무 크기가 커서 절제 수술을 바로 하는 거는 좀 아닌 것 같아서 항암 치료를 해보자라고 얘기하셔서 항암 치료를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조금 있다가 그래도 일부라도 좀 제거해 보는 게 종양을 좀 줄이는 게 중요한가 봐요. 종양을 좀 줄이기 위해서 일부러 이제 떼는 수술을 하셨다고 해요.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또 오른쪽에 편마비가 온 거예요. 그래서 재활을 해야 돼서 대학병원하고 재활 치료를 좀 왔다 갔다 하면서 통원을 했고 6개월 정도 이렇게 통원을 했는데 또 몸이 좀 좋아지지가 않아서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입원을 했는데 이렇게 심각한 상황에서 또 낙상 사고를 당하셨어요. 아이고야. 척추에 골절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암도 심하신 상태고 척추 골절도 와서 지금 병원에 입원해 계신 상태입니다. 암에 걸리셨고 재발을 했고 또 낙상 사고까지 당해서 뼈까지 다쳤고 이게 치료비가 정말 장난이 아닐 것 같거든요. 네, 일단 남편이 보험 들어놓은 게 있어서 그 암 진단보험금으로 1억 정도가 나왔고요. 그걸로 여태 이 병원비랑 생활비를 좀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또 남편이 교회를 다녔는데 그 교회에서 좀 십시일반으로 모금을 한 게 있어서 그걸로 도움을 좀 받기도 했고요. 남 씨 같은 경우엔 남편이 아픔과 동시에 간병을 위해서 곧바로 일을 그만뒀기 때문에 있는 거라곤 이 돈이 거의 전부인 상황입니다. 하지만 남편 한 달 병원비가 합쳐서 이래저래 800만 원이 넘어가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마저도 지금 거의 바닥을 드러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 달에 800만 원. 세상에. 저도 팀장님 저도 예전에 어머니 이제 막 병원에서 되게 오랫동안 계실 때 거짓 일주일에 고작 해봤자 한 번 정도 이제 회사를 제가 다녀야 되니까 가서 이제 병간호를 하고 그랬는데 정말 그것도 그렇게 힘들더라고요. 어머니가 이제 계속 거의 몸을 움직이질 못하셨었거든요. 자, 그런데 세상에 남편, 더군다나 아내가 남편을 돌보는 거니까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이게 또? 그렇습니다. 이제 남편분이 1년 반 동안 투병 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 이제 오랜 병원 생활에 이제 남편도 조금 지치기 시작했는데요. 그 남편을 사랑하는 거는 별개로 해서 하루만이라도 집에 가서 편히 자보는 게 이제 소원이 이렇게 되지 못했던 거죠.
그리고 알다시피 지금 그 양형크가 말한 대로 매일 24시간씩 남편 옆에서 간병한다는 게 말처럼 쉽진 않거든요. 오랜 간병에 효녀가 없다는 것처럼 사실 간병이 힘들거든요. 예. 이 남씨는 조금씩 간병하면서 마음과 몸이 조금씩 지쳐가는 것이죠. 자, 그럼 여기서 궁금한 게 있죠. 그럼 도와줄 사람이 가족들이 없을까? 특히 시가에서 하루 정도 남편의 형제들 또 뭐 이렇게 와서 봐줄 수 있는 거 아닌가 싶은데 말이죠. 관련해서 이 제보자분의 얘기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그걸 생각도 못하다가 완전히 이제 무너진 거죠. 멘탈이 깨진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저도 이제 몸이 너무 힘든데다가 오빠가 허리까지 갑자기 굴절이 됐어요. 그래서 너무 힘들어가지고 언니한테 부탁을 했죠. 하루라도 좀 교대 좀 해달라고, 가서 좀 하루라도 자고 왔으면 좋겠다고. 근데 한 달이 되도록 이제 얘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간병인을 알아봐가지고 2박 3일만 계약을 했어요. 아, 그래도 동생이잖아요. 그렇죠. 누나가 동생 아니 이거 뭐 계속 봐달라는 것도 아니고 정말 주말 딱 너무 몸이 바스라지니까 힘드니까. 예. 하루만 와서 우리 그이 좀 봐주실 이거잖아요. 하루만이라도 나 좀 제대로 좀 잠도 자고 좀 쉬고 싶어서 신우이가 주말에 쉬기 때문에 휴식이니까 그때 가서 좀 간병을 좀 하면 어떠냐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알았다고 해서 기다렸는데 별다른 말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교대해 줄 마음이 없겠구나라고 생각하고 지금 말한 것처럼 몸이 너무 지치니까 어쩔 수 없이 간병인을 알아봤어요. 이 중증 환자 이 간병인은 하루에 한 20만 원 정도가 되는데 2박 3일 계약을 한 다음에 신우이는 다시 연락을 합니다. 간병인 2박 3일 봐줄 거고 자기 이틀만 집에 좀 쉬다 올 거다고 했더니까 갑자기 신우이가 황당한 얘기를 합니다. 자, 그 간병비를 지원해 준다는 거라면은 그게 황당한 얘기는 아닐 것 같은데요. 네, 그렇게 좋은 훈훈한 얘기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제 그게 아니라 처음부터 다짜고짜 비난부터 했습니다. 도대체 왜 간병인을 쓰냐? 간병인이 휠체어 몰다가 혹시 뭐 사고라도 나면 어떡하냐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남씨 입장에서는 뭐 간병비를 지원해 준다는 것도 아니고 내가 좀 봐줄게라는 것도 아니고 왜 간병인 써? 뭐 이렇게부터 얘기하니까 이제 기분이 언짢은 거죠. 그래서 걱정하지 마셔라. 간병인이 잘해주실 거고 잘 부탁했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고 끊고 기분이 안 좋아했는데 다음날 또 전화가 와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간병인한테 하루에 20만 원씩 줄 거면 열흘만 써도 200만 원이네. 그 200만 원 우리 엄마한테 주고 우리 엄마한테 좀 부탁해. 우리 엄마랑 좀 교대로 동생 받으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굉장히 좀 화가 날 만하네요. 아, 진짜 이게 참 말을 쉽게 하는 거예요, 정말. 예. 아니 그 엄마는 또 무슨 죄예요? 또 그러면 엄마는 또 뭐? 자, 매일매일 간병이 쓰겠다는 것도 아니고요. 1년 6개월 중에 정말 2박 3일 계속 본인이 돌보다가 2박 3일 정말 몸이 바스라질 것 같아가지고 일당 20만 원 주고 간병이 쓰겠다고 해서 그 와중에 또 아이고 그 돈이면 그냥 우리 친정엄마한테 아휴 진짜 이게 할 이 소리입니까? 전화를 받고 남씨가 황당한 건 뭐냐면 지금도 돈이 없어서 하루하루 이제 힘들어 버티고 있지 않습니까? 200만 원이 있지도 않죠. 그동안 이제 시누이라든가 시모한테 도와달라고 말을 했는데 한 번도 간병을 안 해줬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와서 생활비를 주면서 간병을 번갈아가고 하자고 하니까 이 남씨가 참았던 분노가 이제 폭발했답니다. 예. 남씨가 시누이에게 뭐라고 했냐면 예. 지금 당장은 병원비 할 돈도 부족한데 어떻게 어머니한테 200을 드리냐. 지금 그런 돈이 어딨냐고 얘기를 하니까 시누이가 뭐라고 했냐면 예. 그냥 네 혼자 하는 거 힘들 것 같아서 엄마랑 하면 어떨까 싶어서 그 얘기 한 건데 내가 뭐 그렇게 못하겠다면 어쩔 수 없지 하면 전화를 냉정하게 끊었다는 거예요. 참 차갑고 냉정한 신우입니다. 야, 이게 참 어때 소장님? 네. 이게 좀 너무 제가 이런 표현까지는 안 쓰려고 좀 괘씸하지 않습니까 좀? 일반적이지가 않죠. 왜냐하면 지금 결혼한 지 6개월 정도밖에 안 됐고 별로 오래된 부부가 아니면 사실은 지금 시가 식구들한테는 굉장히 친밀한 아들이거든요. 근데 아들이 뇌 사기면 보통 어머니들 뛰어오셔가지고 아내 못지않게 이 어머니들이 충격을 받고 아들 옆에서 대부분 있으시고 시누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젊은 남동생인데 근데 지금 하루도
병간호를 제대로 시댁 식구들이 해주지 않았다는 건 무슨 시댁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연이 있나? 뭐 이런 색이 조금 있기는 합니다. 어떤 사연인지 알게 되면 좋겠는데요. 그렇게 우리가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뭐 절체절명의 상황이 아니라면 도저히 이해는 좀 안 되는 상황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그거잖아요. 지금 당장도 돈이 없는데 어떻게 어머님한테 200만 원씩 드려요? 막 그랬더니 뭐 네가 힘든 것 같아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가 싫으면 어쩔 수 없지 뭐 이게 아이고 참. 그렇죠. 뭐 이게 계약 관계 같이 보여요. 이 정도 일을 하니까 그 정도 급여를 좀 달라. 뭐 간병인이라면 뭐 그런 얘기가 충분히 성립할 수가 있는데 저 가족 관계가 이렇게 한다는 건 저는 사실은 제가 알기로는 특히 우리 대한민국 사회에서 이런 모습은 사실 전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요. 특히 아들, 남동생입니다. 그런 상황이면 뭐 돈이 문제입니까? 피가 땡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보려고 해도 며느리니 좀 가 있어라. 그렇죠. 내가 한다. 맞아. 이게 이제 일반적인 모습인데 납득하기는 참 쉽지는 않습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이 신우이에게 이런 식의 돈 얘기가 처음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자, 관련해서 제보자 얘기 계속 들어보시죠. 반찬을 해다 줬는데 그것도 제가 영수증 그거 좀 달라 하더라고요. 장본 거. 그래서 제가 그때마다 입금해줬어요. 오늘 장본 거 얼마 나왔고 이제 주에 한 2번씩 반찬 해다 준 거 제가 장본 거 다 입금해줬거든요. 근데 이제 영수증을 찍어 보낸 게 아니고 오늘은 얼마 이러면서 아휴, 이건 또 뭔 소리야. 아니, 그러니까 자기 동생 먹을 거 그거 사다 줘놓고 세상에 누나라는 사람이 나 오늘 얼마 썼으니까 돈 보내줘.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진짜. 그렇게 반찬값을 받아갔다고 하는데 일단 남편 간병할 때 시누이랑 시모가 번갈아 가면서 그냥 일반 밑반찬들 이런 걸 조금씩 해왔다고 합니다. 그때마다 시누이는 반찬값 얼마 보내? 라면서 영수증도 없이 반찬값을 요구를 했습니다. 남 씨는 그 당시에도 없는 형편이었는데 그래도 이렇게 해다 주는 게 감사해서 5만 원이고 6만 원이고 달라는 대로 매번 보냈다는 겁니다. 아이고. 그런데 상황이 이렇게까지 되니까 이제는 쌓였던 게 좀 폭발을 했다고 하는데 심지어 처음에 이 남편이 암 진단 받았을 때도 그 암 진단금이 나왔지 않습니까? 시누이가 이걸 자기가 받아서 내가 관리하겠다 이런 얘기까지 했었다는 겁니다. 남 씨 당시에도 너무 황당했지만 그래도 보험 수익자 변경도 이제 남 씨로 다 해놨고요. 이제 결혼했으니까 제가 좀 관리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끊어낸 적도 있었다고 합니다. 아니, 남편 암 진단금을 왜 누나가 받아요, 그거를? 야, 박 변호사님. 근데 제가 지금 약간 좀 진정이 안 돼. 이게 좀 선을 많이 넘었어요. 저희가 뭐 참 많은 상담도 하고 이 가족 간의 분쟁도 제가 많이 봤는데 분쟁이라는 건 뭐냐면 재판이 붙어가지고 정말 다시는 안 보는 그런 사이 갔을 때 이 정도 나오는 거거든요. 그 전에 일반적인 상황에서 이런 모습은 저도 많은 어떤 사건을 봤지만 참 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뭐냐 이게 우리나라 사회에서 그런 거예요. 뭐 외국에는 모르겠지만 우리나라 사회라면 이게 과연 가능할까요? 싶은 생각이 드네요. 자, 지금 막 천불이 나가지고 더 못 보시겠다고 하는데 빨리 넘어갈게요. 자, 이쯤에서 별별 상담소 오늘의 궁금증 짚어보죠. 자, 남편의 간병을 나눠 하자면서 돈을 요구하는 시가 야, 이게 맞는 거냐? 자, 일단 팀장님부터 좀 말씀해 주세요. 제가 볼 땐 이해 안 갑니다. 왜냐하면은 자기 아들이고 동생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오히려 돈을 요구하는 게 아니고 병원비 쓰라고 줘야 되는데 아마 그 시모하고 시누이가 그 암 진단금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그 아내가 가져갔다 그래가지고 좀 거기에 좀 분노가 하는 것 같아요. 내가 보기에는 제 느낌이 그런데 어찌됐든 이런 시누이는 없습니다. 앞으로 볼 때 좀 어렵긴 하지만은 거리를 둬야 될 것 같아요. 거리를 둬라. 자, 그러면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뭐 1억 때문에 그렇다고 해도 이해가 되지 않죠. 왜냐하면은 이렇게 아프신데 뇌암 4기 정도면 1억 금방 이제 생활비하고 사실 지금 직장도 그만두셨잖아요. 이제 금방 사용하게 되죠. 그래서 그 간병 가족들의 우울증은 사실 일반 우울증의 10배가 넘습니다. 그 정도로 간병을 하는 건 너무 힘든 문제예요. 시모와 시누이께서 지금 돈을 달라고 하시기는커녕
돈을 좀 보태주시던가 아니면 간병을 좀 나눠서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동생과 아들의 건강을 사실 지킬 수가 없으실 거예요. 좀 도움이 되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박 변호사님, 저는 아까 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거리를 두는 네. 걸 떠나서 저는 그냥 안 봐도 되지 않나. 저는 조금 뭐 그런 기본적인 태도는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이 정도면 사실 가족이라기보다는 사실 좀 냉정해 보이는데 좀 더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나아가서 그냥 돈 주고 쓰세요, 그냥 이 사람들을. 그냥 그 기대하지 말고 간병인 쓰듯이 그냥 와서 하라고 해요. 그러니까 기대 같은 걸 하지 말고 반찬 해오면 반찬값 얼마 필요한 그 대신에 그 뒤로는 생각하지 마십시오. 근데 너무 그럼 괘씸하잖아. 어쩌면 이걸 요구하는 사람이 있는지도 잘 몰랐는데 그냥 그렇게 해서 자기 동생, 자기 아들 보라고 하는 것도 한편으로는 방법 중에 하나가 아닌가. 뭐 괘씸하지만 인연을 끊고 뭐 이거보다는 그래도 돌라고 하니까 돈을 줘버리고 그리고 그 뒤에서는 기대를 하지 말고 그냥 그러려니 하고 하는 것도 방법 중에 하나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진짜 우리 가족 여러분들이 저희보다 더 화가 나신 것 같아요. 네, 일단 매주국밥님은요. 아픈 아들 동생 가지고 장사하는 것도 아니고 이게 대체 뭔가요 하셨고요. 건강한 삼님 빚 갚아주니까 시가에서 만만하게 알고 돈돈하는 것 같아요 하셨습니다. 건강한 삼님 또 이런 얘기도 해주셨는데 부모가 모금해서 도와줬다는 교회 사람들보다도 못하네요. 그러네요. 미나킴님 무섭다 저 집 이런 얘기 해주셨습니다. 자, 정말 마지막으로요. 제보자께서 신랑분이 사반 가족이시라고 사건 반장 가족이시라고 꼭 방송에서 얘기를 해달라고 부탁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거는 우리 이 기자가 좀 전해주시죠. 네, 저희가 그대로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오빠 너무 사랑하고 지금까지 이 힘든 병 견뎌온 만큼 앞으로는 더 행복하고 건강하게 잘 살자. 우리 곰돌이 사랑해. 이런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자, 소장님 짧게 정말 그 1년 6개월 동안 그 간병을 했는데 어떻게 제가 말도 안 나와. 그 약간 좀 미움 같은 것도 쌓일 법해요. 그런데 세상에 곰돌이 사랑에 저러시네요, 진짜. 네, 사실 육체적으로, 심리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가장 힘드신 상황일 거라고 생각해요. 신혼이시라면 사실 굉장히 젊은 나이실 것 같은데 감당하기가 너무 어렵죠. 주변에서 여러모로 도움이 되고 지지해 주어야 하는데 오롯이 혼자 감당하시는 것 같아서 오늘 이 사연자분 정말 존경하고요. 우리 사반에서라도 우리 남 씨를 많이 응원해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눈물 나신다고 우리 가족 여러분들. 알겠습니다. 별별 상담소 이렇게 정리하고요. 가족 여러분, 잊지 마시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여기.